지난주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차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꺾였고요. 실업지표는 3.7%로 조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많이 후퇴할 것 같죠. 자, 이번 주는 여전히 변수 체크를 해야 되는 주간으로 남아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주들에게 롤러코스터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저 PBR 관련주들 또 주주 환원 정책 등등등 해서 금융주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군 중에 또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2차전지 관련주들 떨고 있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적이 대거 나빠질 거 생각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의 하락이 주요한 영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었던 2차전지 종목군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전지는 또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한 변수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만기일도 있고 명절도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좋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경제지표 역시도 특별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 경제 측면에서는 괜찮았어요.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죠.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투자자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좋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고용 좋은데 니네 먹고 살만 하잖아. 뭐하러 금리를 내려야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35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인데요. 이거를 거의 2배 정도,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즉,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한 지표를 계속 형성하게 되고요. 향후에 발표될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부담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해야 되지라고 고민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 이렇다면은 금리 인하 당장 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뒤로 밀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단 3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판단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5월도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5월에 FOMC가 4월 말일과 5월 첫날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르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횟수적인 측면에서도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6회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지만 1년에 8회 정도 FOMC가 진행되는데 일단 3월달 끝나고요. 그 다음에 4월달 안 한다, 5월달 안 한다 이렇게 치면은 4번 정도, 남은 6번 중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하면 대충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벗겨지면서 어쨌건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대로 가져가되
당장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금리 인하의 기조가 조금 무산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느긋한 투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지역은행을 둘러싼 불안감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은 약간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만약에 부합된다,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금리 인하 또는 이제 파월 다 모가지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챙겨볼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변화의 요소들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경제지표 좀 살펴보시면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없고요. 월요일날, 오늘 저녁이겠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 지표, 구매관리자 지표죠. 요거가 이제 화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위원들, 발언이 있는데, 메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발언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실업시장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22만 4천 건에서 21만 9천 건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생각되죠.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위원들의 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연준위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어떤 가이드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실적 발표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일 같은 경우, 당장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에스티로더와 맥도날드, 이거 소비주 쪽이죠. 에스티로더가 화장품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6일날 같은 경우는 포드 자동차 실적 발표가 있고요. 7일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 페이팔, 우버 이쪽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8일날은 특별한 발표가 없고 9일날에 펩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소비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정도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특별한 거 없는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가 올랐단 말이죠.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빅테크 쪽으로의 움직임들 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빅테크 쪽 움직임 나쁘지 않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또 0.5%. 이 장중은 좀 더 많이 내렸었는데요. 막판에 좀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 AI라든지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들은요. 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5% 올랐습니다. 대단한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라면 긍정적이겠죠. 또 AMD 같은 경우도 4.2%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나 그 기술주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좀 뭐랄까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시면 자동차 쪽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뭐랄까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주는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요. 많이 올라온 자동차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자동차, 금융, 지주사들이 급등을 했는데 2월 중에 세부 계획 발표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이후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명절 이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단기적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조정은 좀 필요한 단계이긴 한데 이 조정이 깊게 들어가냐 낮게 들어가느냐. 근데 2월 중순 이후에 세부 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조정이 깊게 들어갈 거지 않고 낮게 들어가면서 아마 지지선을 위쪽 라인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유지를 잘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80에서 2600선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미 2600포인트가 넘어간 상태에서 2600포인트를 상단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마도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너무 올라간 부분들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너무 올라온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의 강도가 얕게 진행이 된다면 부담감이 확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는요. 오늘 SK텔레콤 실적 발표 있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6일날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은 네, 2차전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7일날 같은 경우는 KB금융과 에코프로,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쪽 실적 발표, 에코프로 PM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신한지주, 크래프톤, 뭐 우리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되는데. 은행주 쪽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지 쪽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나 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요. 2차전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가 주목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강보합 수준, 네, 뭐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더 보면서 진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금융주 섹터 볼게요. 금융주 섹터는 주도주로 급부상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금융주는 주도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감은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코스피 은행주는 네, 올해 들어서 9.5%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7% 정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주주환원 정책, 또 실적이 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간 금융업종이 자기 자본 이익률 대비해서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은 올려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금융업종은 원래부터가 저평가로 그냥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적인 역할,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는 모습, 그렇게 조금씩 보여줬는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조금 네, 약간 뭐라 할까요, 좀 수급의 몰림?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주가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금융주 섹터들을 많이 사들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그냥 요거는 약간의 꼽사리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 네, 배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은 4분기와 1분기 배당을 거의 비싼 시기에 받아먹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죠. 즉 배당 기준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사자, 배당 받자,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KB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던 그런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에이씨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겪는다라면 네, 흐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라든지 증권주, 은행주 이런 쪽 금융업종군에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의 특징이 이 밸류에이션,
네, 굉장히 낮다. 저 PBR, 뭐,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챙겨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 대응하시는 전략은 일단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배당 안 받고 팔아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종목을 안 팔고 그냥 끝까지 장기 보유하면서 계속 모아가기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시장이 얼마가 올랐든 주가가 얼마가 올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배당락 이후에 떨어질 때 마다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사실 이제 4분기 기말 배당이 가장 배당량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배당을 많이 준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3월달 배당하는 기업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은행주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3월달 기준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도 올랐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아나 현대 이런 데도 다 배당금 올렸잖아요. 근데다가 이제 다 3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덩어리지는 모습을 해서 공통점이 생겼단 말이죠. 교집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겠나, 뭐, PBR에 대한 부분들은 핑계거리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명분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따라가지만 않으면 어지간한 위험은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네, 매도나, 매수 같은 경우 대응하지 마시고, 매도 같은 부분들은 주가의 상황이 좀 꺾일 때나 아니면은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됐을 때 차익 실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은행주나 자동차나 다 배당 대비해서 많이들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뭐 팔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감안해서 들고 가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에 대한 주의는 피하겠습니다만 대비만 잘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숨 좀 돌리나 했더니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있다. 누구요? 2차전지 소재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에코프로 형제들의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와버린다라면 얘들이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일날입니다. 수요일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안 좋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테슬라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3,382억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5,900억이었는데 이거를 크게 밑도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네, 영업이익 전망치는 네, 68.5% 전년 대비 그 정도 감소한 300억 원 정도 예상된다.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300억이요. 4분기 영업이익. 그러면 좀 피곤하겠네요. 그죠? 네. 근데 300억 정도 나오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에코프로 BM을 바라보는 증권사의 시선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대 540억 원까지 영업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와버린다면 얘기가 또 달라요. 자, 흑자 기조에서 뭐 1,000억을 벌다가 300원밖에 못 벌었다. 이거는 어쨌든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플러스 10억을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100억이 돼버렸다. 이렇게 적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성을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2차전지 쪽, 전기차 쪽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의 결정. 이게 8일 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연히 되겠죠. 네. 콜로라도에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이 판결이 네, 불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네,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네,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입장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큰 네, 뭐랄까 그 응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다는 얘기죠. IRA 이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정책 대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네, 더 피곤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불평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먼저 손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도 같이 포함될 것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트럼프가 네, 이번에 바이든과 붙었을 때 네, 누르고 트럼프가 이제 또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서운 네, 그런 어떤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되는데요. 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변수를 체크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만기일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강세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주 후반, 중반 들어서면서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매도를 통해서 변화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주의보가 떨어졌는데 뭐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단계 너무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뭐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도.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다시 안정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배당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나오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계속 모아가는 것이다 생각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주들은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당장 부담이 돼서 당장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2차 전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되면 모르지만 나쁘다. 일각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하락 때문이었던 어쨌든 간에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되겠어라고 하지만 리튬 가격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영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역에서의 이런 그 공격 네,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공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은 네, 잘 체크하시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매매에 미련을 두지 말라.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후회스러웠던 그 매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패에서, 실수에서 배워라 이런 거죠. 내가 지나간 걸 가지고서 에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야유 그때 로또를 샀었더라면, 네 그때 영숙이랑 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네,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없었더라면, 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라면 끓이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걸 저럴 걸 껄문세도 되지 마시고 아무것도 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얻어야 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잘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젖어 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거, 앞으로 다가올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에 무방이 있는데요. 무방 오셔서 또 저하고 같이 이번 주를 열어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